2021년 4월 19일 브로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억만장자 우주전쟁, 머스크가 베이조스 이겼다. 지구 최고 부자들의 우주전쟁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제쳤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각 16일 2024년 발사를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달 착륙선의 개발 사업자로 머스크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나사에서 계약을 따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려던 블루 오리진과 베이조스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 교촌잘 배달비 3년 2,500원. 얼마까지 오를까? 배달비 개념이 처음 등장한 지 3년 만에 배달앱 시장이 연간 20조 원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한 건당 평균 배달비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외식 산업과 라이더 시장의 외형은 키웠지만 소비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달업계가 최근 단건 배달로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면서 배달비가 더 오를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 99만원에서 690만원 가격 폭등 그래픽카드 모텔, PC까지 뜯어 털어가네요. 암호화폐 가치가 폭등하며 암호화폐 채굴에 쓰이는 그래픽카드 값도 덩달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기야 모텔 등지에서 그래픽카드를 훔쳐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래픽카드 공급사 엔비디아 측이 공식적으로 그래픽카드 물량난을 언급하며 가격 폭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C4는 연말까지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데일리, 시장, 문 대통령의 공시가 동결 압박. 협치 이룰까?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산정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일축했지만 거세지는 야권 압박에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세계일보, 지난해 말부터 반등한 수출, 내수, 고용도 살아날 기미.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가파르다고 하네요. 지난해 말부터 반등한 수출에 이어 이제는 내수와 고용도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번 연속 상향 조정하는 등 코로나19가 몰고 온 한파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는 희망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바이든스가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며 전방위 중국 견제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전방위적인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내며 미일 밀착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뒤 외국 정상과 만난 것은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안보와 중국 견제를 우선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전략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에 스가 총리가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두 정상은 새 시대를 위한 미일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동중국해에서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도 반대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주장과 활동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KBS 뉴스입니다. 사라진 올림픽 지워진 오염수 1NHK가 수상하다. 최근 일본에선 두 가지 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개막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의 정상 개최 여부,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입니다. 두 사안 모두 반대 여론이 많습니다. 도쿄올림픽의 경우 일본 국민 72%가 취소 또는 재연기를 요구했고 오염수 해양 방류 역시 과반인 55%가 반대 입장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입니다. 루비콘 강 건넜다. 중국, 일본의 보복 가능성.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를 공동 성명에 명시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권장한다는 짧은 언급입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선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과 중국의 이익 훼손을 중단할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 촉구합니다. 일본은 이제 화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한겨레, 비문 이철희 정무수석. 늦은 실험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이철희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처음 정무수석으로 입성한 비문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석은 인사 발표 직후 청와대 브리핑에서 4.7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잘해하려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노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자신문, 문 대통령, 국정 쇄신용 대규모 인사카드. 정통관료 출신 중용하며 기업협력 가속,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쇄신용 대규모 인사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무총리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속 국정동력 확보가 목적입니다. 특히 경제부처 장관에 모두 정통관료 출신과 기업 출신을 지명하면서 정부의 친기업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세계일보, 문정부 부동산 정책 목 비틀기. 김부겸, 성난 민심 달랠까? 당정이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내년 대선 전까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서입니다. 김 후보자의 과거 부동산 관련 발언을 분석한 결과 공공주도 임대주택 확대 일지 활용 및 그린벨트 일부 해제 무주택자 대출 규제 재검토 등이 핵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형이라면서 조롱. 정청래 김부겸 비판한 원희룡 맹비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형이라고 부르며 쓴소리를 내뱉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판했습니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희룡의 얄팍한 수 형이라 부를 거면 축하나 덕담을 할 것이지라며 고작 한다는 말이 조롱에 가까운 비아냥을 늘어놓다니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십 년 지난 한때의 인연을 끌어와서 형이라 부르면서 그 형을 깔아뭉개면서 그 형을 자신의 언론 플레이 먹잇감으로 써버리는 저 얄팍한 수준의 인간성을 모를 줄 아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 전합니다. 한국경제에서 전합니다.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김태현의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검찰에 송치되는데 형사한테 팔 놔달라는 사람은 처음이다. 제3자가 어떤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듯 한다. 죄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주목받는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원에서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족 사태에 이어 주사기 이물 발생, 부스터샷 4차 유행까지 각종 악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칭송을 받아온 K방역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스원에서 전합니다. 방역당국은 청와대 방역기획관 신설은 방역정책을 세분화해 대응하려는 조치이며 현행 방역 대응 체계에 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등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방역 대응에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결정은 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각 시도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대본회의를 통해 이뤄집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전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사전 동의자 수 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커리